밤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태안의 바다는 썩은 비린내와 바닷물의 짠 향으로 뒤섞여 있었다. 파도는 묘하게 규칙적인 리듬으로 바위를 때리며 밀려들었다. 그 길 끝, 낡은 대포차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엔 검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버스 안에는 낡은 수술대, 피 얼룩진 거즈, 오래된 인공호흡기, 그리고 의사 대신 피를 만지는 세 사람이 있었다. 강의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조용하네. 경찰도 바다도 잠든 시간이지. 그의 말투엔 늘 기름기가 섞여 있었다. 시그널은 장갑을 끼우며 짧게 대꾸했다. 입 다물고 장비부터 확인해. 강의사가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냉정하긴. 나도 좀 쉬어야지. 밤마다 장기나 나르고. 쉬려면 다른 일 해. 여긴 실수하면 다 죽는 데야. 그녀의 말투엔 미묘한 냉소가 섞였다. 불빛 아래서 시그널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 눈빛을 본 강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간호조무사 연희가 침대 옆에서 마취 라인을 준비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BP 모니터 연결했습니다. 수행 라인 확보 완료. 좋아. 시그널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공여자 상태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혈압 불안정.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이 사람, 약 너무했네. 짧게 내뱉은 그 말은 마치 한숨 같았지만 눈엔 전혀 감정이 없었다. 강의사가 옆에서 희죽거렸다. 그래도 신장은 멀쩡하대. 장기 중고라도 쓸만하잖아. 그 순간 시그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강의사. 왜? 주둥이 좀 닫아. 강의사는 피식 웃었지만 시그널의 눈빛은 웃지 않았다. 그때 버스 밖 헤드라이트 한 줄이 멀리서 깜빡였다. 조용히 다가오는 SUV 한 대. 그 안에는 윤병두가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엔진을 끄고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버스를 바라봤다. 언제나 그렇듯 시그널이 수술하는 밤이면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연희가 말했다. 시그널 씨, 준비 완료입니다. 좋아. 그녀는 마스크를 올리며 짧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피냄새로 시작이네. 버스 안 기계음이 깨어났다. 삐삐삐. 그 소리는 심장 대신 뛰는 메트로놈 같았다. 태안의 밤, 파도는 멈추지 않았고 시그널의 손끝은 이미 살을 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개 들어간다. 메스가 살을 가르자 붉은 피가 번졌다.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궈졌다. 소독약과 피냄새, 그리고 바닷물의 짠 향이 뒤섞였다. 시야 확보됐어요. 연희가 말했다. BP 80 유지 중입니다. 유지시켜. 수액 조금 더 열어. 피가 솟았다. 시그널은 침착하게 핀셋을 들어 혈관을 집었다. 정맥부터 연결. 각도 맞춰. 네. 연희가 바늘을 건넸다. 피가 실처럼 흘렀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거 완전히 끝난 장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쓸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연희의 손끝이 잠시 흔들렸다. 시그널의 눈이 번쩍였다. 멈춰. 죄송합니다. 수술 중엔 사과하지 마.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음에 흔들리면 내 손목부터 자를 거야. 연희는 숨을 삼켰다. 동맥 들어간다. 클램프 잠가. 잠갔습니다. 좋아. 혈류 확인. 모니터가 삐 소리를 냈다. BP 70으로 떨어집니다. 수액 전부 열어. 열었어요. 그래도 65. 몰핀이다. 몰핀이요? 그래. 2cc, 천천히. 죽기엔 아직 이르니까.
연희가 몰핀 앰플을 열었다. 청년의 몸이 떨렸다. 시그널은 피 묻은 손등을 닦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땀이 맺히지 않았다. BP 75까지 회복됩니다. 좋아. 요관 연결. 누수 생기면 끝이다. 그때 강의사가 뒤에서 말했다. 역시 프로야. 진짜 의사보다 낫다니까. 시그널이 차갑게 말했다. 의사? 그런 거 안 해. 난 그냥 살 붙이는 기술자야. 마지막 봉합선이 통과하자 버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완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건 혈방에서 직접 내려온 거 맞죠? 그래. 그래서 코인으로 준다고? 시그널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다. 모든 거래는 코인으로만 해. 기록 남으면 경찰들이 냄새 맡는다. 그 순간 다 죽는 거야. 현금은요? 현금은 냄새나. 코인은 조용하지. 강의사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입금 끝났어. 코인 확인해봐. 됐어. 나중에 볼게. 피냄새도 못 느껴? 난 토하겠는데. 익숙해지면 냄새도 사라져. 그녀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피냄새를 밀어냈다. 멀리 SUV 안에서 병두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다. 아, 피냄새 좋다. 이 냄새를 벗어날 수가 없네. 버스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다는 여전히 피처럼 붉었다. 새벽 3시. S대병원 흉부외과. 형광등 불빛이 무균실 유리벽을 타고 퍼졌다. 모든 것이 하얗고 그 하얀색이 오히려 사람의 피보다 차가워 보였다. 신호는 거울 앞에서 글러브를 꼈다. 손끝에 남은 피냄새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비누로 3번을 씻었지만 냄새는 손가락 안쪽에 스며든 듯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손을 들어 빛 아래로 비췄다.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붉었다. 그건 피의 기억이었다. 이신호. 최 교수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오늘 케이스 내가 직접 맡아봐. 제가요? 그래. 처음으로 직접 신장이식 수술 해봐.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가운 무표정이 얼굴을 덮었다. 네. 짧은 대답. 그녀는 마스크를 올리고 수술실로 들어섰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다. BP 90 안정 상태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가 들렸다. 좋아. 이신호 시작하지. 최 교수가 물러섰다. 시그널은 메스를 들었다. 그 순간 어제의 버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썩은 바다 냄새, 그리고 피.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메스를 내렸다. 하복부 절개 들어갑니다. 피가 번졌다.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맥 먼저. 각도 45도. 동맥이요. 네, 메스. 보조 간호사가 즉시 도구를 건넸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였다. 봉합은 섬세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바느질처럼 깔끔했다. 클램프 잠갔습니다. 좋아. 혈류 확인. 기계음이 변했다. 심전도가 일정한 리듬을 찾았다.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수술인데 이렇게 침착한 사람 처음 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최 교수가 칭찬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손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신호, 실력이 빠르네. 손이 기억하나 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짧게 중얼거렸다. 손은 늘 기억합니다. 심장보다 오래요. 순간 최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봉합을 시작했다. BP 안정. 봉합 완료. 좋아, 수술 종료. 최 교수가 뒤로 물러섰다. 신호, 오늘 수고 많았다. 이제 넌 진짜 외과 의사야.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표정엔 기쁨도 안도도 없었다. 그녀는 글러브를 벗고 피 묻은 손을 바라봤다. 손끝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진짜 의사라 웃기네. 수술실을 나서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2대의 폰을 꺼냈다. 하나는 병원 전용 폰, 그리고 하나는 언제나 피냄새가 나는 대포폰. 그녀는 병원 폰을 무시하고 대포폰 화면을 켰다. 혈방 다음 건강 이식. 수혜자 확보 완료. 장소 부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닫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이미 이신호가 아니었다. 시그널이었다. 탈의실 불빛 아래서 그녀는 흰 가운을 벗었다. 피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퍼졌다. 그때 문틈 사이로 조용히 한 그림자가 스쳤다. 병두였다. 늘 그랬듯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응. 병두는 고개를 숙였다.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내 손이 너무 차가워. 아직 아냐. 그녀는 웃었다. 심장은 아직 안 해봤잖아. 병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 피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손끝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마치 심장처럼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신장은 끝냈고 이번엔 간 이식이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병두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창문 너머 새벽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끝내 빛에 닿지 않았다. 부산 영도.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는 무겁게 부서졌다. 달빛조차 두려워 숨은 듯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로 바람만이 미세한 철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 한복판, 검은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번호판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꺼졌다. 멀리선 배의 엔진음이 낮게 깔렸다. 버스 문이 열렸다. 강의사가 코를 벌름거리며 내렸다. 강의사를 따라 커다란 체구의 남자 2명도 걸어 나왔다. 그는 말없이 주변을 살폈다. 바람 속에 묻은 비린내가 심하게 코를 찔렀다. 냄새가 너무 진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시그널은 먼저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다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질 일이 아니야. 피는 냄새만 남겨. 기억처럼. 기억도 썩으면 냄새가 나.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피곤함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버스 앞쪽에서 강의사가 담배를 물고 다가왔다. 기술자 양반. 이번 건 커. 커봤자 사람 한 명이지. 사람 하나가 돈 10개보다 갓 나간다니까. 입 좀 닫아. 오늘은 피냄새 말고 담배 냄새가 더 구려. 강의사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 냉소적인 입은 언제나 그대로네. 이 손은 너무 많이 죽였거든. 버스 뒤쪽에서 간호조무사 연희가 장비를 내리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도구들이 달빛에 반짝였다. 세팅 끝났어요. 좋아. 시그널은 짧게 대답했다. 그때 멀리서 엔진음이 들렸다. 검은 세단 한 대, 그리고 승합차 2대가 동시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자 거친 사투리가 공기를 찢었다. 와, 이거 먹고? 우리 뭐 묻고 살겠노? 부산 최대 폭력 조직 거포파 행동대장 인호가 나타났다.
그는 큼직한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눈빛은 살기와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뒤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두꺼운 점퍼에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있었다. 떼쟁이 새끼들 간이고 쓸개고 신장이고 다 팔아먹고 이제는 부산까지 내려왔나. 강의사가 나섰다. 우린 그저 떠돌이 일뿐 오해야. 오해야 개뿔. 니들이 혈방이지? 내 구역에 발을 왜 들이노? 시그널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시간이 없어요. 말줄이죠. 인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기술짠교? 그는 비웃으며 다가왔다. 참 신기하네. 마스크에 모자에 뭘 그리 꽁꽁 싸맸노. 혈방의 경호원들이 인호 앞을 막아섰다. 순간 인호의 손이 허리로 갔다. 번쩍. 사시미 칼이 어둠을 가르며 반짝였다. 피가 공중에 흩날렸다. 한 명이 쓰러졌다. 피가 콘크리트 위로 떨어져 번졌다. 인호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기술자년 얼굴 함 까보자. 그때 지켜보던 병두가 차를 몰고 그 앞을 막아섰다. 병두는 내리면서 시그널을 자신의 뒤로 보냈다. 그만둬라. 뭐라카노, 이 덩치 큰 놈은 경고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멈춘 듯했다. 병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발이 먼저 날아갔다. 인호 옆의 건장한 남자 하나가 바닥에 처박혔다. 연속된 동작이었다. 병두의 손끝이 목덜미를 잡고 그대로 매다 꽂았다. 공기 중에 피냄새가 더 짙어졌다. 시그널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강의사는 시그널에게 말했다. 젠장, 이 판 망했네. 그는 침을 뱉었다. 그럼 정리해야지. 시그널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기처럼 차가웠다. 컨테이너 사이의 공기는 고요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의 전조였다. 바람이 멎었다. 컨테이너 사이 공기가 무겁게 눌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병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그널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인호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다. 병두는 한 사람의 손목을 잡아 꺾고 다른 한 명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짧은 순간 5이 쓰러졌다. 하지만 6번째, 7번째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칼끝이 빛을 반사하며 춤추듯 움직였다. 병두는 다시 시그널 앞을 가로막았다. 신호야, 뒤로. 아니야. 같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사시미 칼을 들고 돌진했다. 그 순간 병두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대로 뒤를 돌았다. 칼날이 그의 등에 박혔다. 피가 터졌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2번째 칼이 들어왔다. 그는 그대로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오빠 안 돼. 안 놔. 그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끝까지 안 놔. 3번째 칼이 들어왔다. 그의 몸이 흔들렸다. 시그널이 그의 품 안에서 몸부림쳤다. 오빠, 제발 그만. 조용히 해. 울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4번째, 5번째 칼이 동시에 들어왔다. 피가 폭발하듯 튀었다. 그의 등이 붉게 물들었다. 시그널의 얼굴에 피가 튀었다. 오빠, 나 때문에. 쉿.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신호야. 이건 괜찮다. 어떻게 괜찮아? 네 살아있잖아. 그걸로 됐다. 그의 팔이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울부짖었다. 눈물이 흘렀고 피와 섞였다.
피눈물이 되어 그의 목에 떨어졌다. 오빠, 지겹다. 그 말과 함께 또 한 번 칼이 들어왔다. 그는 몸을 돌려 시그널을 더 강하게 안았다. 그녀는 그 품 안에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품은 따뜻했다.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다. 파도 소리도, 비명도, 금속의 충돌도 사라졌다.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쿵쿵. 병두의 심장이 느려졌다. 시그널의 심장과 그의 심장이 한 박자씩 엇갈리며 뛰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가지마. 신호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피는 따뜻하다. 그의 몸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녀는 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오빠,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숨이 끊어진 병두의 팔이 그녀의 등을 감싼 채 멈췄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피비린내가 퍼졌다. 붉은 피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은 이미 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멀리서 배의 경적이 울렸다.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배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엔 낫과 손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때까지도 병두의 품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품 안에서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봤다. 불빛이 피 위에 비쳤다. 붉은 파도가 일렁였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피는 식어도 냄새는 남아. 오빠의 냄새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붉은 불빛이 번졌다. 그 순간 피와 사랑,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한데 섞여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다. 공기 속엔 금속 맛이 퍼져 있었고 붉게 번진 자국만이 살아 있었다. 시그널은 병두의 품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 남은 건 눈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팔은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오빠. 그녀가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멈췄지만 따뜻한 체온이 아직 그녀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다. 배의 엔진음이 낮게 울렸다. 그 불빛이 바다를 가르며 다가왔다. 아이구야, 와 이리 조용하오. 우리가 좀 늦었소. 컨테이너 사이로 수십 명의 남자들이 걸어 나왔다. 추리닝 차림, 빨간 목장갑, 손엔 낫과 손도끼. 그들을 이끄는 건 얼굴에 흉터가 깊게 패인 사내였다. 만길. 혈방의 행동대장이자 냉혈한. 그는 현장을 한참 둘러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밤이라 바다가 뭐가 보여야지. 뒤편에서 인호의 잔당들이 다시 몰려왔다. 무너진 조직원들의 분노가 남은 자들을 끌어올렸다. 이 개자식들, 어디서 조선족이 날뛰노. 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며 달려왔다. 만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아이고, 죽이지 말라오. 그의 말투엔 감정이 없었다. 장기, 그거 다 돈 되는 거라오. 이놈들, 아킬레스건만 딱 끊으라오, 알았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혈방의 부하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낫이 허공을 스치며 짧게 빛났다. 비명보다 먼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거포파의 남자들이 무릎을 꿇었다. 모두 살아있었다. 하지만 걷지 못했다. 만길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이 동네 사람들 참 끈질기요. 그래도 신장은 다 쓸만하겠네. 그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부하들이 버스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안쪽엔 두 구의 시신이 있었다. 공여자와 수혜자.
의료 장비엔 피가 굳어 있었고 차 안엔 미세한 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기술자 양반. 만길이 시그널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병두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이 판은 여기까지요. 그의 시선이 병두의 얼굴로 향했다. 가족이요? 오빠요. 그럼 흔적은 안 지워질 거요. 그의 부하들이 시신을 덮고 정리했다. 모든 흔적이 조용히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공기만 남았다. 만길이 담배를 털며 말했다. 오늘 같이 공여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니 기술자 양반 당분간 좀 바빠질 거라오. 그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다. 세상은 피보다 돈이 빨리 돌지.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덧붙였다. 북으로 가자오. 살릴 놈보다 팔놈이 많으니. 시그널은 시선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병두의 손에 멈춰 있었다. 그 손끝이 이미 식어 있었다. 만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식어도 사람 일은 끝이 없소. 그는 돌아섰다. 혈방의 남자들이 시신을 배에 실었다. 모든 게 정리되자 배가 천천히 멀어졌다. 엔진음이 파도와 섞였다.